소상공인을 위한 케이블 방송 소상공인 플러스. 본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소시민에서 세상을 변화시킨 지도자로, 소상공인에서 기업을 일으킨 CEO로 시대를 주도하는 각 분야의 리더들이 경영 철학과 숨은 노력을 전달합니다. 내일을 향한 성공 스토리가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인간의 운명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운명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명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오랜 시간 인내하고 공부하셔서 제2의 인생을 열어가는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주인공 화면 한번 만나보시죠. 공기업에서 40여 년간을 근무해온 김한수 대표. 60대 문턱에서 창업으로 인생 제2막을 열었다. 창업 3년 만에 57호점을 오픈하며 노인 방문 요양 서비스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비지팅 엔젤스의 김한수 대표를 만나본다. 오늘의 주인공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실버 산업의 선두주자 비지팅 엔젤스의 김한수 대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비지팅 엔젤스 회사 이름이 좀 생소합니다. 네. 어떤 회사입니까? 네, 2008년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맞춰서 예. 미국으로부터 마타 프랜차이즈가 한국에 들어서 등급받은 노인장기 요양 등급받은 어르신들의 케어를 신체 수발, 정서 수발, 가사 수발을 종합적으로 하는 미국 업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력을 보니까 회사는 2007년도에 들어왔지만 그동안 전혀 이것과는 다른 점이 그 직장 생활이다 이걸 삶을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네. 어떤 일을 주로 하셨습니까? 제가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이 한국전력 주식회사였습니다. 예. 그 다음 라이프 주택, 그 다음 예술의 전당, 그리고 토다건설 부사장을 거쳐 약 4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2007년 7월 달에 노인장기 요양보험 하기 1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이면 이제 그 직장 생활에서 은퇴를 하셔서 좀 노후를 즐기실, 지금 노후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젊으신데, 이렇게 제2의 창업을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었습니까? 네. 사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제가 1981년 나이 34살 때 라이프주택 미국 맨하탄 지사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예. 그때 미국 방송에서 이 시니어 홈케어에 대해서 방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 그때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또한 이 사업을 공부하면서 미래는 좋은 사업이 되겠다고 그때부터 이 사업을 관심을 갖고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 들으면 빨리 일을 추진을 했을 텐데 30년이라는 시간을 강산이 3번 변할 때까지의 시간을 두셨단 말이에요.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제가 한국에 돌아가지고 시장 조사도 하고 그리고 지인들로부터 많은 이제 상담도 하고 저희 선배한테도 많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67세, 그때 67세 된 분들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들 말씀이 한결같이 이 사업은 매우 좋은 사업이다. 또 유망성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시기상조다. 이제 그런 말이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현재 시기상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면 계속 공부하면서 기다려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장님 스스로 이제 독자적인 기업을 설립을 하셨을 또 됐을 텐데 네. 굳이 외국 회사의 그 총판격인 그거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네. 비지팅 엔젤스는
간병회사와 같이 그냥 고객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비팅 엔젤사는 고객의 신체 수발, 정서 수발, 가사 수발을 통하여 어르신들 돌보는 종합적인 서비스 업체입니다. 이 종합적인 서비스 업체는 반드시 고객을 만족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고객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시스템이 바로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보다 8년 먼저 한 일본을 보면서 일본에서 미국으로부터 종족인 미국으로부터 마타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서 일본을 석권하는 걸 보면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종족인 미국을 벤치마킹하게 되었고 미국으로부터 전반적인 시스템과 노하우를 받아서 한국의 고객을 만족도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네. 비지팅 엔젤스 코리아가 추진하는 사업들, 또 예상하고 있는 사업들, 다른 것들이 있나요? 네. 저희들은 자기 가맹점을 150개를 내년까지 하고 또 내년에는 시설, 양론이라든가 요양을 하여 전국적인 또 시설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은 종합 노인 실버 센터를 만들어서 정말하면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이 삶의 질을 높여가지고 나가는 한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합적인 실버 산업으로 좀 키워보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노령 인구가 2050년 되면 10명당 4.5명이 되겠습니다. 4.5명. 4.5명이 예. 노인이 되겠습니다. 예. 네. 이 산업은 그때까지 계속 성장 가능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고.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사업 설명을 지금까지 약 한 800개 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미래 사업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미래 사업은 성장 사업이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제3의 사업을 할 정도로 사업의 규모가 큽니다. 예측 불가능한 산업이 아니고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네, 가능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 비지팅 코리아라고 생각했을 때 그 국가에서 하는 그런 그 요양 이렇게 좀 가서 좀 봐주고 그 네. 어떤 그 의사의 그 진료 진단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지금 같이 하시는 거죠? 네. 저희들 사업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지금 하나는 국가에 시행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것은 일반에게는 정말하면 85%는 국가에 대주고 본인 15%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 사업에 등급받지 못한 4, 5, 6등급 국가로부터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어르신들에게 전직 교사, 전직 은행원, 전직 공무원, 그리고 예. 전직 태역장성 이런 분들이 자기 연금이나 연모 기준은 또 자기 돈으로 이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케어 받아가지고 정말하면 노후를 더 아름답게 하는 그런 저희들 사업이 이제 비팅 엔젤스만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대표님께서도 아주 장정하신데 나중에 또 이 비팅 엔젤스를 이용하실 겁니까? 네, 물론입니다. 제가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예. 제가 이 사업에 정성을 들인 것도 노후의 어르신들을 위한 그 사업이 더욱더 발전되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준비된 자세 그리고 진심을 다하는 서비스로 사업을 운영해가는 김한수 대표. 하루 일과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그 하루 일과를 화면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비지팅 엔젤스 본사. 김한수 대표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하루 스케줄을 파악하고 나면 매일 아침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업무 현황에 대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오늘 마무리해가지고 결정 나게. 오늘 상담 계획과 주간 상담 계획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 감염증 숫자가 어떻게 되는가 좀 얘기해 줘요. 여기는 지금 환자분들이 저희 고객, 주 고객이죠. 그들 상태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 상태 변화를 적응하려면 고객에 대한 현황 파악이 수시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노인 방문 요양 서비스는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비 창업주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김한수 대표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 이 사업의 조건이 사회복지사 1명의 고정급을 두고 요양보호사가 이런 후불제를 국가에서 받아서 주다 보니까
여전히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김한수 대표는 매주 국립재활원을 찾아 사업에 도움이 되는 여러 아이디어를 얻는다. 이곳을 찾는 어르신들과의 대화 역시 큰 도움이 된다.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럴 적에는 좀 필요한데 그 내용을 컨설팅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료도 좀 제출해주고 이런. 김한수 대표는 직접 고객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는데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객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살피기 위함이다. 모든 병이 마음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마음이 내가 편안하면 이 선생님 엄수로부터는 마음이 유한이 되니까 네. 정신이 더 맑아지고 네. 내가 이 마음이 든든해. 김한수 대표의 이런 노력을 알기에 현장에 나서는 요양보호사들 또한 온 정성을 다해 고객을 돌보는데 냄새 푹푹 나는데 그럼 가리지 않고 저렇게 와서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모인 비지팅 엔젤스는 고객의 만족으로 이어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다가 체계적인 시스템은 비지팅 엔젤스를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았다. 들어가겠습니다. 외근이 많아 분주했던 하루가 저물고 해외 지사 관리를 위해 늦은 밤까지 업무가 이어진다. 또 연락할게. 늦은 시간임에도 일을 처리하며 그의 하루는 오늘도 이렇게 분주히 지나간다. 네, 뭐 예상대로 바쁜 하루 일과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근데 제가 화면에 보니까 이 국립재활원하고도 무슨 연계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 1월 달에 저희들이 국립재활원에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모르는 분들에게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알리는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예. 그때 많은 이제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그곳에는 전국적으로 이제 정말하면 뇌졸중, 뇌경색, 뇌출을 일으킨 분들이 와서 정말하면 치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재활 운동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희들 알려주고 또한 한마음 재활 동호회가 있습니다. 국립재활원 안에 한마음 재활 동호회, 이건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아픈 분들에게 케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이 대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제 인생의 연륜도 좀 많이 느껴지고요. 그러면 그 살아오시면서 쉬운 길만은 있지는 않으셨지 않습니까? 네. 고통도 있었고 또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운 부분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살아오시면서 또 창업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 개인적으로는 직장 생활 40년 하면서 정말하면 크고 또 작은 많은 이제 일들이 있었죠. 뭐 스트레스 있고 많았죠. 그러나 일적인 문제는 그때 해결되면 가능하게 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딸이 7살 된 큰 딸이 위 수술을 한번 하고 장 수술을 한번 했습니다. 예. 그런 바람에 그 누워있는 딸을 보면서 저는 부쩍이도 힘든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가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이겨냈던 원동력, 그게 이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따님은 건강하시고. 네. 예. 딸은 결혼해가지고 예. 아기 하나 갖고 있고, 예. 제가 이겨낸 동력은 저희들은 이제 기독교 가정입니다. 예. 하나님 분명히 고쳐주신다는 걸 믿고, 예. 저희 가족 전체가 기도해서 그 예. 딸이 병원에서 어렵다는 걸 저희들 고쳐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건강하게 그 딸이 자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네. 딸 둘 출가했고, 예. 아들 하나는 지금 대학 재학 중입니다. 저희들이 좀 이렇게 그 뒷조사를 좀 해보니까 네. 지금 대표님뿐만 아니라 지금 가족분들 전부 다가 지금 이와 유산 업종이나 또 뭐 관계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 처는, 오래전부터 호스피스 일을 했습니다. 예. 지금은 장모님이 노인장기요양 2등급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어서 지금 집에서 케어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저희 큰딸은 10년 전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해서 현재 공공기관의 국장으로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사위는 지금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관련된 강의를 지금 대학에서 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예. 그리고 둘째 딸은 지금 간호사로서 비팅 엔젤스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아들 하나는 지금 대학 재학 중이지만 제가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들어 가지고 요양교사 교육을 받아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전체가 이 사업에 같이 이제 토론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가족분들이 그런 이 사업에 관심을 또 갖고 있고. 네. 그러면 지금 외손자라든가 뭐 친손자 다 계실 거 아닙니까? 네, 있을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친구들도 나중에 이 사업을 네. 앞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게 제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가 다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핏줄을 분명히 이어받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이제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계시는 장모님을 모시고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데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저희 부모님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예. 장인 어르신도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남은 분은 장모님 한 분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장모님이, 살아계신 장모님이 저에게 정신적인 의지가 참 많이 됩니다. 예. 또 아울러 저희 자식들에게는 부모가 장모님을 모시게, 어머님을 모시고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산교육의 장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참, 효의 중심이 될 수 있다 할 정도로 저희들은 참, 모두가 다 부모에 대한 효는 크다고 봅니다. 예. 장모님을 통해서 또 어떤, 물론 뭐 사업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 인간적인 부분, 그리고 또 자식으로서의 또 해야 될 도리를 또 다 하고 계시는 부분들입니다. 네. 예. 제가 뭐 늦게 오면 주무시지 않고 계셔가지고, 네. 제가 또 인사하고 또 뭐 때로는 또 이야기도 나누고 예. 합니다만, 잠시 이제 알츠하이머는 일정 시간 정신이 없으시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할 때 이제 그런 병이니까 또 정신 돌아왔을 때 저하고 대화도 자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비지팅 엔젤스, 이 단순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김한수 대표의 이 신념 그리고 평소 생활이 이 사업에 녹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김한수 대표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주말 새벽, 날이 채 밝기도 전인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김한수 대표는 가족과 함께 어디론가 나서는데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교회. 이곳에서 그는 성가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의 피로를 씻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그의 유일한 취미이기도 하다. 아침 예배가 끝난 후엔 자원봉사에 나서는 김한수 대표. 충분한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봉사입니다. 즐거움을 하기 때문에요. 남을 위한 생활이 몸에 배인 그다. 오후가 되자 특별한 일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한수 대표의 생일을 맞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 가족들은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김한수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가정적인 배경이 많이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사회복지 쪽에 진입하는 데 많이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성 어린 선물. 어머님은 혼자 하면 힘드니까 할머니를 같이 이제 좀 돌봐드려야겠다는 생각에 그거 외에는 없어. 법이 없다고 일단 모험 좋아하는 손주들 굉장히 이뻐하시고 그런 좀 가정적인 면이신 거죠. 건강을 좀 잘 챙기고 이렇게 좀 가족들과 이렇게 가지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가족은 그의 전부이자 파트너로서 큰 힘이 되어줍니다. 이제 사업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모자란 부분은 또 보충하고 또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래가지고 이 사업 전체가 이제 저희 가족적인 사업으로 발전 좀 했기 때문에 한국 1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사업으로도 바쁜 일과를 보내시고 계지만 뭐 개인적인 종교 활동으로도 또 부지런히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이렇게 지금 확장 단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또 열심히 뛰셔야 되는데 뭐 체력적으로나 그런 부분은 괜찮으십니까?
네. 저는 노인장기 요양병 시행된 지 지금 2년 됐습니다. 그동안 비팅 엔젤스를 알리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녔습니다. 예.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춘천 11곳에 사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예. 아울러 9번의 또 박람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힘이 더 생기고 또한 이 사업은 자긍심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곤한 줄 모르고 지금까지 즐겁게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뭐 자료 검색도 이렇게 해보고 이러니까 한 번 찾은 고객들은 비지팅 엔젤스만을 고집한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 특별한 노하우가 좀 있나요? 네. 비지팅 엔젤스는 다른 기업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케어 매니저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 케어 매니저 제도는 요양보호사와 고객 사이를 원만한 가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어떤 문제점이 생기기 전에 미리 그 문제점을 케어 매니저가 캐치해서 고객의 안정감을 주고 또 필요할 때는 요양보호사를 교체를 해주고 그래서 예. 고객의 만족도가 1위로 올라갈 수 있게 이제 만드는 케어 매니저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가정에 가기 때문에 가정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예의범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가정에 내보냅니다. 예. 또한 가정에 갔을 때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요양보호사의 점검, 그러니까 인사고과를 해가지고 점검 상태를 체크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더욱더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저희들 본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주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어가지고 한 번 고객이 된 사람들은 보통 2, 3년 계속 이제 저희들 서비스를 쓰고 있는 단골 고객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요양사라는 분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채용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까다로울 것 같은데. 네. 이 사업의 요양보호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어떻게 선발하느냐, 어떻게 교육하느냐, 어떻게 집에 가서 관리하느냐 하는 그런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저희들이 선발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예. 다른 업체에서는 일반 사설 교육장에서 나온 요양보호사를 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공공단체, 서울 같은 서울시에서 교육장에서 나온 서울시 운영단체 기관에서부터 예를 들면 뭐 YWCA라든가 아니면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서울시 운영하는 또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 기관장에 추천을 받아 쓰고 예. 또한 종교단체 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저희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니까 어느 업체 봐도 양질의 요양보호사를 선정하고 그 후에 저희들이 4차의 그 절차에 의해서 요양보호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양질의 요양보호사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선발을 했고 그분들 다시 교육을 또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시켰는데 고객들이 좀 만족합니까? 지금 2년 됐습니다만 고객 만족도가 지금 약 90% 되고 있습니다.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예. 네. 이 90%가 이제 앞으로 좀 100%가 돼야 되는데. 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뭐 사업을 3년 동안 쭉 해오셨고 또 이제 급속도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CEO로서의 그 갖춰야 될 덕목 중, 뭐, 최고라고 생각되는 부분. 이거는 꼭 갖춰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고, 이 사업은 특히 서비스 산업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신뢰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본사와 가맹점 간의 신뢰, 가맹점과 고객과의 신뢰, 가맹점과 요양보호사의 신뢰, 요양보호사와 고객과의 신뢰, 이건 절대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고로 저희들은 가맹점에게 이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그게 맞는 사람을 저희 가맹점으로 이제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뢰다. 네, 그렇습니다. 예. 좀 전에 뭐 잠깐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비지팅 엔젤스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가 어떤 부분인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내년까지 우선 150개의 가맹점을 이제 형성하고 예. 그다음 내년부터 즉 말하면 시설, 양로원, 요양원을 하여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를 또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정말하면 종합 실버 산업을 육성해서 한국 어르신들의 그 노후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한국적인 선도 업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비즈니스 엔젤스가 종합 실버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큰 회사로 정말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좌우명이라고 할까요? 뭐 이 가치관 그런 게 좀 있습니까? 네, 저는 뭐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정말하면 약속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약속은 어떤 것보다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로 사람과 대할 때 저는 먼저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에게는 모든 걸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랜 연륜과 그리고 또 창업을 이제 곧 하셨고 또 이제 발전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 창업에 대해서 꿈꾸고 있고 또 지금도 막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좀 해주시죠. 저는 사업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특히 마라톤의 비유를 잘합니다. 내가 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단순간에 준비해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놓고 내가 이 사업을 소화하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두고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인생의 좋은 열매, 사업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좋은 열매가 맺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생을 마라톤 같이 좀 비유하면서 천천히 긴 시간을 보고 안목을 보고 좀 달려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중현의 더 리더스 비즈니스 엔젤스의 김한수 대표이사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것은 결국은 신뢰 그리고 약속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좀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업을 선택한 이 김한수 대표처럼 인생을 차근차근 설계하면서 긴 안목, 마라톤처럼 생각하고 길게 좀 봤으면 하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박중현의 더 리더스 오늘 여기까지 줄이고요.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